다른 제품 절해동이라는 제품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광고 타임. 안녕하세요. 날이 갈수록 머리가 너무 자라서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고 있는 그레이스입니다. 어저께 라방을 못 켜서 너무 죄송하고요. 예. 오늘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이번 주 정리되고 다음 주 정리되면 이제 큐레이팅을 다시 시작할 텐데, 이게 잘 보니까 살이 잘 빠지는 몸과 잘 안 빠지는 몸이 이제 좀 보여요.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가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여름 다이어트에 대한 주제가 딱이라기보다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가을이든 봄이든 살이 안 빠지시는 분들은 안 빠져요. 사실은 365일 다이어트 하죠. 여자들 다 다이어트 해야 되고, 여러분들 근데 그게 맞아요. 다이어트는 단순히 5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고들 계시고요. 지금 땡큐가 다이어트 중이라 되게 불쌍해요. 땡큐 살 빼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나 가지고 살 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볼까요? 살이 잘 찌는 체질과 살이 잘 빠지는 체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따라라 따라라라. 네. 라라랄랄라랄라랄라라. 이렇게. 저조차도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으로 인해서 1 달, 2 달, 6 개월, 1 년, 2 년, 3 년에 대한 어떤 임상을 빼보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럴 때는 자랑 가능 드시고요, 이럴 때는 해방 가능 드시고요,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체질을 분석해서 그 체질에 맞는 유산균을 세팅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체지방이 빠르게 전환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즉 본인이 생각할 때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분들의 대부분의 식단을 따져 보면 한 90%는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본인은 물만 먹는데 아니야, 내가 봤었을 땐 물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본인이 '빨리 살이 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때 살이 찌고 있는지를 필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내가 이미 음식을 먹을 때 먹는 음식이 필터가 되지 않아서 살이 빨리 찌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필터는 잘 되는데 장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어떤 이슈 때문에 살이 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유산균으로 커버할 수 있는 살이 잘 찌는 것들에 대해서 체지방을 걷어낼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은요, 장에 대한 이슈로만 본다고 했었을 때는 장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유산균이나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체지방으로 전환되는 스위치를 꺼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랑 가능이라는 거를 다이어트 유산균으로 만든 이유가 왜 그러냐면 50억 CFU를 확보를 하는데 그런 별도의 용병들을 체크를 해 가지고 혈액에 들어가는 상태, 그러니까 영양분을 넣어주는 상태를 필터하는 게 자랑 가능이에요. 음식의 종류와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적게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말하는 음식은요, 실제로 끼니에 드시는 것도 드시는 거지만 음료수 다 밥이고요. 그다음에 뭐 간식도 다 밥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음식이라고 따져 봤었을 때 물리적으로 정말로 적게 드시는 분들한테는 날리매미하게 들어가서 조직적으로 대사량과 에너지 전환율을 동시에 아우 아파. 체크해야 돼요. 많이 먹어서 살이 찐다 이런 분들은요, 대사량, 에너지 전환율 이런 것들이 딱 그냥 정해진 루틴 안에 들어가요. 많이 먹어서 체지방 전환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적게 먹는데도 살이 찐다. 그러면 일단 내가 진짜 적게 먹는지에 대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과일이 살 제일 많이 쪄요. 제가 아까 냉면도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냉면의 면은요, 기본적으로 전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압축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위와 장 속에 드러나면 불어나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많은 양을 먹게 해요, 그런 식의 면 종류가. 그러면은 면 종류 중에 제일 괜찮은 거 뭐예요?"라고 따져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수분도나 이런 것들을 다 뺐었을 때 그 밀도감이 적은 것들이 좋은 거예요. 그 밀도감이 뭐냐면 내가 한 평을 채울 때 가루가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막국수도 살이 찌나요?"가 아니라요. 국수는 다 살쪄요.
그냥 일반 밥보다 양이 두세 배가 넘어가요. 여러분들 면으로 따졌을 때 1 인분은요 밥으로 따졌을 때 3 배예요. 어? 3 배예요, 3 배. 그러면은요 왜 면 종류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더 조심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같은 용량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이 찌죠. 그러니까 여름에 살이 더 찌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덥고 그다음에 수분 배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해질 농도가 빠져 가지고 기본적으로 내가 균형이 깨진다고 생각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그거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물을 많이 먹는 게 막 당연히 막 메인 답이긴 하지만 여기에 특별하게 이렇게 짠기가 쪼끔 들어가 줘야 그 농도가 맞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 물리적으로 물을 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붓거든. 나한테 필요한 이상으로 물을 먹게 되면. 여러분들 그래서 라면이요.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라면이 그냥 짠 거 먹으니까 살찌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면이 물리적으로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냥 밥보다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탄수화물은 죄가 없다니깐요. 탄수화물은 아무 죄 없이 여러분들한테 쌍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게 먹어. 나 잡곡밥, 나 현미밥 140 그램밖에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살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잡곡이나 현미밥이 훨씬 더 소화기가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적게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살이 많이 찌신다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음식을 좀 단순하게 바꾸면서 날리밀미약이나 이런 것들로 우선 일단 내가 에너지를 쓰는 어떤 그 시간을 빨리 가게끔 하고 그리고 대사량이 낮으면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탄수화물을 커트하는 그런 식의 다이어트 제품을 드셨을 때는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절대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여름엔 콩국수 즐겨 먹는데 큰일 났네요. 언니는요. 그 콜레스테롤 수치로 콩국수를 즐겨 먹는다는 얘기를 나한테 하면 나한테 이제 혼나는 거예요. 계절에 따라 살이 덜 찌는 음식 제가 부대찌개를 좀 비교를 해 볼게요. 동일한 양의 부대찌개를 먹는다고 했었을 때 여름이 살이 덜 쪄요. 부대찌개는 겨울에 살이 더 찝니다. 너무 신기하죠. 콩국수는 여름에 살이 쪄요. 겨울엔 좀 덜 쪄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 때는 "그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언제 먹는 게 좋아요?"라고 물어보세요. 저한테 지금 댓글로. "콩국수는 왜 그러면은 겨울에 살 덜 쪄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겨울에는 콩국수처럼 밀도감이 높아서 포만감이 일찍 오는 것들은 많이 못 먹어요. "저는 그렇지 않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분들은 탄수화물에 대한 저항이 없는 몸이지. 그게 무슨 소리냐?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내가 배가 찢어져도 들어가게끔 하는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필요한 물의 양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니요. 그냥 기본적으로 하루에 2 리터 정도 드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살이 찌고 빠지는 거에 대한 어떤 이슈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탄수화물은 악마 같은 존재예요. 탄수화물을 땡겨 하는 건 악마 같은 존재인데 반대로 얘기를 해 보면 여름에 에너지 소모량이 월등히 큰 거예요. 겨울에 드셨던 것처럼 여름에 드시면은요 웬만하면 모든 분들이 살이 안 쪄요.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살을 찌워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을 찌워 버리면 내가 몸속에 갖고 있는 세포의 늙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여름 같은 경우는 외인성 노화인 활성산소를 자극시키는 공기 중에 내가 밖에서 느끼는 노화의 요인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그럼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어떤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요. 그게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많이 땡기는 거예요, 여름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사시사철 그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럼 살이 잘 찌는 몸이 어떤 거냐. 살이 잘 찌는 몸은 정말로 이상하게도 탄수화물에 대한 예민하신 분들이 살이 잘 쪄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탄수화물에 대한 어떤 섭취를 자유자재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유자재로 하는 분들 중에 신경 전달 물질을 끊어내서 양약을 통해서 살을 빼시는 분들은 제외합니다. 그런 분들은 드시면 드실수록 바보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여자는 성 호르몬이 줄어들수록 체내에 단백질 함량이 너무나도 높아져 버리면 근육이 너무 좋아서 지금 여러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건강은 해요. 하지만 미용은 포기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근육량이 낮아요.
그래서 쪼끔만 잘못하면 금방 살이 올라가요. 다만 금방 살이 올라가지만 금방 빠지는 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왜냐?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거는 예민하고 영민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게 뭐야? 여러분들이 탄수화물 100을 먹으면요. 100이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혈관을 돌아다니면 건강한 몸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탄수화물을 100을 먹었는데 체지방으로 80이 빠지고 20%만 포도당으로 돌아가면은요. 나는 기아 현상이 되면서 뚱뚱해지는 거예요. 땡큐는 무릎에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이 있지만 결국에는 정말로 잘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선택 때문에 살이 잘 찌는 몸을 만든 거고 잘 빠지는 몸이 만든 건데 잘 찌는 몸을 만든 거는 결과적으로 체지방에 전환되는 속도가 빠른 거는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전타고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탄수화물의 끼니마다 매번 다르게 먹었던 분들이 가장 살이 잘 쪄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단순히 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살이 잘 찝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과일 "어우 저 오늘 하루 종일 과일밖에 안 먹었어." 여러분들 하루 종일 드셨던 과일은 밥으로 기준해서 환산해서 봤었을 때 복숭아 2 개가 거의 밥 4 공기라고 보셔도 돼요. 무방해요. 과당이 진짜 무섭습니다. 그 무게 대비 탄수화물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이 잘 찌는 몸이라는 거는요. 탄수화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저장하고 싶어 하는 몸을 만든 거 그게 가장 첫 번째가 끼니마다 다른 탄수화물의 양을 먹는 거. 이런 분들이 보통 1일 1 식, 1일 1 샐러드 이런 분들은 뒤로 갈수록 살 절대로 안 빠져요. 근데 잘 보세요. 살이 찔수록 '이거 먹으면 살찔 것 같아. 밥 먹으면 살찔 것 같아.' 그러니까 끼니를 과일이랑 샐러드로 때우시죠. 그래서 살찌는 거예요. 과일, 혈관 속에 과당이 들어갈 확률이 진짜 막 5만 프로 진짜 빨리 전환되고 거기다가 소화 1도 안 되고 위도 피곤하게 하고 장도 피곤하게 하는 샐러드까지 먹었으니까 무슨 살이 안 찔 수가 없지.